안녕하십니까. HLB 대표이사 진양곤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주 오래된 주주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2008년 HLB 경영을 시작한 이후 그 다음해인 2009년 IR에서 마지막 멘트로 제가 비록 무능하다는 얘기는 들을지언정 부도덕하다는 얘기를 듣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경영에 임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부족한 점을 저희 유능한 임직원들이 잘 채워주고 있어서 나름의 밝은 미래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저희의 투명성과 도덕성이 위협받는 일에 직면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저는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미 벌어진 사실이니만큼 시장에 빨리 알려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가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한 명백한 피해자다. 최종적으로 회사가 있게 될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만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저는 온갖 비난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서 옵티머스를 자꾸 거론하는 게 우리 회사에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은폐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저희의 경우 우리의 침묵은 떳떳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저희 회사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저희 의도와는 달리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고 저희 임직원의 자부심에도 상처가 되고 있어서 더 이상 침묵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어차피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전모는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옵티머스 펀드의 피해자임도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옵티머스 펀드에 저희가 연루하게 된 경위를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현실이 좀 서글프긴 하지만 억울한 상황을 밝히는 것만이 우리 임직원들의 훼손된 자부심을 되찾고 주주님들의 상심에 대한 자그마한 위로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HLB는 선박사업부문과 바이오사업부문 두 가지 상이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부문 모두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자원 배분과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분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의 주주간담회를 통해서 바이오 회사로 이미 완벽하게 변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박 제조업으로 분리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주주 가치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많은 주주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공감하는 바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 HLB의 구명정과 특수선 사업 그리고 자회사인 바다중공업의 조선기자재 사업부문 그리고 선박용 유리섬유 파이프 GRE 사업부문을 통합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사업구조의 재구축을 추진하던 중에 헤덕 파워웨이라는 회사 인수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다른 회사 이름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은 결례이나 오늘은 편의상 헤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업 재구축 플랜에 헤덕의 인수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헤덕의 제품군과 거래처가 추가되고 선박 관련 기업들이 보유한 여러 개의 공장을 하나로 합치며 우수한 설계 및 제조 인력들이 뭉쳐지면 매출 1천억 이상의 강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헤덕 파워웨이는 선박의 러더 부문,
세계 1위의 강소기업이었으나 경영권 분쟁으로 거래가 정지되고 사업마저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덕의 인수는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딜이었고, 그리고 해덕의 상장 폐지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줄여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기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인수 구조가 결국 HLB의 주주 가치를 높이는 형태이기에 HLB의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야말로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사회에 모두 이익이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해덕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과 인수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보고받고 직접 판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실무를 하거나 협상에 임하지 않았기에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덕의 인수 논의 도중에 실제 최대 주주라며 나타난 게 옵티머스 펀드였습니다. 펀드나 투자조합 같은 것이 상장회사, 이런 재무적 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인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논의를 저희는 진행했습니다. 실제 당시에는 화성산업이라는 작은 회사보다는 감독기관의 관리 통제를 받는 펀드가 최대 주주인 게 더 투명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던 저희 임원에게 옵티머스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펀드가 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국공채나 부동산 담보부 증권 등 모두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HLB 자금운용 원칙은 철저하게 안전성을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펀드이고 이름 있는 증권사가 판매사로서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증권사를 믿고 투자한 것입니다.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등급의 자산보다는 펀드가 운용하고 증권사가 판매하는 국공채 등의 안전자산이 훨씬 낫다라고 여겼기에 저희 내부 자금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에 투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기였기에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사실의 전부입니다. 해덕 파워의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해덕의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대주주인 화성산업에 100억의 증자를 해야 한다며 저희에게 증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동사항이 해덕의 거래 재개를 위한 개선 이행 사항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저희는 그 문제는 당신들이 결자 해지해야 될 문제라면서 거부했습니다. 이후 화성산업 측은 50억을 증자에 참여해주면 한 달 내에 그 지분을 제3자가 그대로 되사줄 테니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의 검토에 따라 철저한 안전장치와 계약 조건, 그리고 증자자금의 법무법인 예치를 전제로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법무법인의 관리 하에 해덕의 인수 주체였던 바다중공업이 화성산업의 증자에 50억을 참여했고, 그 자금을 저희 법무법인의 계정에 그대로 보관하였으며 약정기한이 되자 약정대로 그들이 되사간 것입니다. 이게 전부이며 이런 일은 M&A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상대방이 대규모 펀드 사기범들이라는 것이 저희가 오해를 받게 된 이유인 것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를 진행했던 법무법인의 모든 증빙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해덕의 인수 논의부터 옵티머스 피해 사실을 알려서 논의를 중단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실무나 협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옵티머스 그리고 화성산업의 관계자들을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저희는 해덕 파워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저희 선박사업부문과 통합 후 수소선박을 개발하는 등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도로 이를 추진하다가 펀드에 가입하게 된 단순 피해자입니다. 이번 일로 제가 괴로운 것은 적어도 HLB 임직원이라는, 그리고 HLB 주주라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최고 경영자로서 임직원과 주주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현재 증권회사 법적 다툼 중에 있고 판결이 나면 약속대로 제가 사죄를 털어서 회사에는 어떠한 금전적 피해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로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기에 더 완벽한 시스템으로 보완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오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부도덕함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 정작 피해자인 우리 회사가 더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기자분들 중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를 방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